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병원을 선택하시나요? 병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병원 선택이라는 주제로 현명하게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친구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좌측 부신에 혹이 있고 3개월 후에 다시 CT 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위장관 외과를 전공하는 전공 분야는 다르지만 혹 자체가 애매해서 3개월 뒤 커지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기 위해서 또 검사 후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애매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왜 진료를 받았을 때 주치 의사에게 자세히 질문해 보지 않고 내게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 사이라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1977년에 의사가 돼서 지금까지 약 47년간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금도 가족이나 친지 때문에 제가 근무하지 않는 남의 병원에 가면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또 힘든 점이 많습니다. 우선 주치의와 병원의 선택, 또 절차의 까다로움, 또 무작정의 기다림, 진료 또는 검사 장소와 위치 파악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족이 아파서 힘든데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진료받아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의료진이 지시하는 중요한 주의사항이나 진료 과정을 흘려듣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입장에서 또 진료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병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력이나 시설 기준에 따라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 상급 종합병원 등으로 나뉘며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병상수가 30개 미만으로 규모가 적고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소규모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2차 의료기관에 해당됩니다.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100개에서 300개 이하인 병원과 300개 이상인 병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00개를 초과하면 9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대학병원은 대부분 3차 의료기관입니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중증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을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에 한 번씩 인력, 시설, 장비, 교육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정합니다. 이렇게 의료 전달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성하게 된 데는 사람의 생명이 지고지순으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한 해부학 교수가 인체를 화학 성분으로 분석해서 그 시가를 계산해 보니 불과 89센트, 약 1,1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물질적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 또 사회적, 영적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명한 병원의 이용은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한 몸을 더욱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의사와 병원의 선택은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이 좋은 병원, 또 접근성과 지역성, 또 진료의 지속성과 추적 관리의 용이성, 또 신속성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환자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째, 핵심적 병력을 조리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증상은 어떠한지, 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나 먹은 음식 중에 증상에 관련이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의심되는 것은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과거 병력과 현재 복용하는 약을 확인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셋째, 의료진은 나를 도와주는 편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의료진이 묻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거나 반대로 필요시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하며 중요한 의문점은 정리해서 메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은 언론 매체의 발달로 의료진과 병원의 선택이 매우 쉽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명의만 찾아서 먼 객지를 떠돌다가 스트레스와 피로로 건강을 망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병원과 의료진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된 다음에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고, 불교에서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선택은 신중하게 하되 자기 몸을 맡겼으면 병원과 의료진을 신뢰하는 환자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 업무 규정을 보면 어원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보호와 정진을 위한 건강관리, 또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치료,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죠. 또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표준 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의원이고요. 그 다음 이제 병원과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그 다음에 분야별로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진료, 또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은 환자라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 진료, 또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또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이런 환자들은 대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은 수술이나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 기술이 있어야 하는 중한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고, 또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치료하고, 다수 진료 과목의 진료와 특수시설, 또 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치료, 또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치료, 또 중증 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분야를 전문센터를 운영해서 진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1, 2, 3차 의료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문 병원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3차 대학병원의 의료 공백으로 해서 수술이 연기된 환자들이 2차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병원은 대학병원 교수급 전문의들이 치료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대학병원보다 친절하고 더 높은 진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이제 점치러 온 사람처럼 그냥 알아맞혀 보세요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병원을 내온 시에는 신분증도 챙겨야 되고요. 또 5월 20일 올해 5월 20일부터는 병원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러냐면은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 신분증 미지참 시 진료는 환자 전에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러나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진료기간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은 본인 부담금이 3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로 높아집니다. 경증질환 환자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도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다음에 비급여의 차이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즉 성인 예방 접종이나 수액 등 비급여는 상한선이 없어서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단가가 책정되는 경우입니다. 의원 선택 방법을 보면 병원 간판으로도 의사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과목의 유무 판별은 의원 간판에 전문 과목을 넣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넣은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전문의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내과의원, 내과 전문의 이런 등식이 성립되고요. 부산의원이라면 일반의가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보고 무슨 외과의원 하면 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이고 무슨 성형외과 의원 하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픈 부위별로 가야 하는 진료과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내과를 예를 들면 콧물이라든지 발열, 기침, 감기 증상, 요새 내과도 이렇게 분류가 쭉 되어 있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심혈관 내과, 순환기 내과라 그러죠. 소화기 내과, 그다음 또 이렇게 내분비 내과 등등 호흡기 내과 등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콧물, 발열, 기침, 감기 증상, 또 흉부 통증, 복통, 변비, 구토 등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내과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는
주로 이제 뇌 관련 약물로 치료하는 뇌 관련 질환들, 즉 뭐 파킨슨이라든지 뇌졸중, 즉 그 중풍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예로, 그다음 두통, 편두통, 또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주로 신경과를 찾고요. 신경외과는 주로 수술을 전제로 하는 질환들, 신경질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머리에 뇌출혈이 돼서 머리를 다쳐서 출혈이 됐다. 또 혹은 뭐 허리에 통증이 있다. 또 목 디스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경각과 영역이 몇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과도 이제 뭐 위장관외과, 유방외과, 또 간담체, 간담체 외과, 그다음에 대장학문외과 등등 해서 소아외과 등 외과도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술을 전제로 하는 질환들, 혹을 제거하든지 유방, 또 뭐 다쳐서 꼬맨다든지 뭐 체질이라든지 탈장, 맹장, 뭐 하지, 정맥류 이런 게 전부 다 외과 영역이 되겠습니다. 정형외과는 이제 뼈, 근육 쪽이죠. 골관절,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피부과는 피부에 생긴 여러 가지 질환들을 보는 거고, 이비인후과는 중이염이나 뭐 축농증 등 이런 것처럼 이제 이는 귀고, 비는 코고, 이는 인두, 즉 우리 그 목에 관한 질환들을 보는 게 이비인후과입니다. 그 가정의학과는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관리, 또 일반적인 이런 진료를 담당하는 과가 가정의학과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과가 나눠져 있고, 안과는 또 뭐 백내장, 녹내장 등 이런 걸 진료하는 과인데, 이렇게 과가 나눠져 있고, 요새는 과 안에서도 세부 전공으로 이렇게 많이 전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요. 우선 되게 1차 혹은 2차 진료기관에 가셔서 분류를 받아서 해당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보통 절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제 중증이 돼서 안 되면은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되게 확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되게 어떤 병을 의심하는지 이거 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해드립니다만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의문나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다시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러 갔을 때는 진단명, 하여튼 진단명을 듣고 뭐 이렇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되게 진단명을 본인이 애매하게 잘 모르겠으면 적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방침, 집에서 주의사항 이런 거 다 잘 듣고, 본인이 기억하기 어려우면 메모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사실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후에 치료 시작 단계는 뭐 이대로 하면 잘 나을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되게 그 진료하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드리고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할는지, 또 이걸 정확하게 모를 때도 많거든요. 뭐 경과를 보자든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떤 때 병원을 또 다음 방문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게 되게 질문의 요지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듣고 잊어버리기 쉬운 거는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치료를 진행하는 단계,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애매한 부분들은 다시 묻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듣고 와서 이제 틀림없이 뭐 설명을 다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고 이러면 또 다른 의사한테 전화해서 친한 의사에게 막 묻고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 주치의에게 잘 묻고 또 잘 듣고 해서 그걸 이제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지. 집에 와서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다음에 가서 또 다시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잘 중요한 포인트는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슬기로운 병원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병원을 가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병원을 슬기롭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